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졸업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10월 3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방송하는 거는요, 이거 뭐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3차 4차 5차 우리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회 때 여러분들 뭐 TV 보신 분들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 왼손 여기에요 이 임금왕자가 써 있어요. 이것이 오늘 지금 밤 늦게 많은 여야 정치인들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치판,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감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정치판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본적으로는 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여야는 뭐나 다 있는데 이념을 가지고 이 국민을 양분시켜서 통치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하고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판이 수준 이하로 흐르는 것이, 아니 임금왕자를 쓰든 저같이 저런 경우 때 저는 구속자를 써요. 구속자를 쓰든 뭐 속된 말로 해서 표현의 자유, 법률적으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아니면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대선판에서 대선판을 바꾸려고는 어떤 의도가 있거나 이렇다면 또 비판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또 대선판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든 야든 간에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온갖 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도 뭐 끝날 때 뭐 자기가 이 상징적으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은 이 뭐가 있으면 갖고 나와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수조도 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는 세탁기 다 돌려버리겠다. 이래서 세탁기로 갖고 나와가지고 조금 재밌게 코믹하게 하고 또 메시지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아주 인식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모욕 주고, 인적적으로 말이죠, 정치판을 아주 그냥 그 흙탕물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인사들, 저는 한마디로 여든 야든 동의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실력 대결하라. 첫째는. 그 다음에는 인품 대결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공직자가 됐든, 특히 공직자들의 경우 민간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은 뭐 대학에서 교수를 하든 학교 교수를 하든 직업 기촌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실력이잖아요. 그럼 대선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은요, 자기의 실력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모든 국정 전반에 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 실력은 인품, 품격을 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 임금왕자 하나 써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신났다는 그런 지금 여건에서는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저녁에요 잠깐 이거를 가볍게 저는 그냥 타치하고, 온라인 선상에서 이런 화제들이 있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이 역술 보는 사람들은 임금왕자 이게 나온 것이 좀 간이 신 자리에 가려고 할 때, 아니면 좀 말빨이 좀 딸릴 때 이런 걸 쓰면 좀 힘이 날 수 있어서 이런 걸 쓰기도 한다. 그럼 역술이니까 역술적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실력을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야 후보들, 정치인들은요, 정치인 입장에서 봐야 돼. 그러나 이 정치인이 보는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국민의 눈높이가 뭡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엄청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정치 수준은요, 전 세계 1등에 1등을 가요. 이런 눈높이에서 봐야 돼. 그러면 이 지금 임금왕자, 왜냐면 생각보다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 좀 얼빠진 것 같아요. 좀 놀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폄훼의 소지, 모욕적 수준까지 가니까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렇게 입장문을 쭉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하 언론에 좀 전 시간부터는 쭉 이 캠프의 입장, 윤석열의 이 생각이 거기에 다 모아져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여기 서초동 이 어느 아파트에 산다는 건 뭐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할머니들이 좀 계신가 봐요. 할머니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층이 뭡니까? 거의 60대 이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다른 후보들은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40대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재명 의원은 40대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다 지지 계층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예를 들어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여성 지지는 별로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남성, 여성 비슷하게 또 지지를 받고 있고, 다 달라요. 계층이.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할머니들, 연세가 많으신 아주머니들이 아주 열성 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특히 요즘 이제 경선 토론 이렇게 세게 붙으니까 토론 잘하고 오시고 일정 잘 보고 행운을 빈다 이런 의미로 1층에 차가 이제 주차돼 있어서 거기서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 있는데 와가지고 꼭 정권 교체를 해달라. 지금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정권 교체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 할 사람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부분 1등을 가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정권 교체 선수는 윤석열 총장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연세도 60, 70세 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차 타려고 할 때, 정권 교체 좀 해달라.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또, 토론은 또 음식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또 이렇게, 그 동네에, 이런 지지자들이 또, 윤석열 총장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따로 연락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따로 연락해서 후보 배출 시에 같이 또 응원도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비는 의미, 그리고 좀 꼭 열심히 해달라는 이런 비는 의미로 이게 임금왕자가 섞였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정권 교체하면 대통령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왕자가 대통령 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거기까지는 순수한 의미, 이 사람들은 뭐 윤석열 총장이 나한테 손바닥에 왕자 써달라 도구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팬들이 와서 써주는데 그냥 이 좋은 의미니까 굳이 이거를 감추겠다. 만약에 좋은 의미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왕자를 써가지고 뭔가 노리고 있구나. 아주 고의구나. 이거 순수성이 없구나. 이럴 때 같으면은 윤석열 총장이 바보니까 당장 어디 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라도 비늘을 싹싹 지워버리죠. 근데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써줬고 그런 또 좋은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 봐가지고요. 마침 이렇게 왕자를 썼을 때 최근에 이 경우에는 오정현 목사 상가가 있었는데 그 목사 모친상에 갔다 오다가 이 토론에 가는 길이었대요. 그래서 차 안에서 요즘은 뭐 차에도 다 손세정대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손세정대 그거 뭐 안 지워지지요 잘. 왜냐면 내주펜 세게 썼나 봐요 이거를. 예. 그래서 손세정대로 막 지우려고 했는데 또 안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설령 안 지워졌다 하더라도 의도 자체가 뭐 이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요즘 흔히 얘기하는 박지원이처럼 뭐 공작적으로 이렇게 쓸 이유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뭐 거의 그렇게까지 미세하게 쓸 뭐가 있어요. 큰 틀에서 정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대선 전략의 그런 전략이 대선 지금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내가 통큰 지도자가 돼서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리는 그야말로 국정 실패의 현장을 바로잡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 왕자 하나 썼다고 뭐 누가 비판하면 얼마나 비판하겠어. 저라도 지우다 바빠 죽겠는데 안 지우고 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제수 쓰듯이 방송에서 제수 써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여야 간에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 지지자들의 마음이 그런데 더군다나 연세가 들으신 분들이 그거 좀 써주는데 나 그거 쓰면 왜 받으니까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그럴까 이거 윤석열 등치만 거지 속도 되게 좁네 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역술적인 입장에서 썼다 그러면 누가 썼어도 바로 지우죠. 차 출발 안 하고 집에 가서 지우든지.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써준 것이고 자연스러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쓰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건데 이거를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무슨 주술에 의존한다 역술에 의존한다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은 좀 많이 나간 것 아니냐. 이 얘기는요 지금 박상도 의원 건 등등 대장동 사건 때문에 시냐 긴급 최고회의가 열렸잖아요. 국민이. 근데 그걸 보고 조수진 의원이 세게 조졌잖아요. 전두환이냐 뭐 전두환 시대냐 난리쳤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 죄를 지었는데 지금 그러면 대표도 내놔라 이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평소와 달리 너무 오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안에서도 이건 조수진이가 오버한 거야. 조수진식 내로남불이야. 조수진 의원한테 오히려 더 비판이 많이 가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 힘이 실리고 이준석 대표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이게 뭐든지 과하면 안 돼.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이제 뭐 날짜상으로 치면 어제지만 오늘
감사회까지 나온 이런 걸로 비판으로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 특히 야구는요, 이걸 가지고 더 선수들끼리 같은 집안 선수들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나가면 오히려 지지 기반을 잃을 수도 있고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 경선이나 국민의힘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민주당 후보들하고 누가 낫습니까?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인격과 실력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야권에 있는 후보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 그거는 뭐 또 좀 너그럽게 이 포용력 있게 또 받아주는 게 좋아요. 그거 가지고 뭘 그거 갖고 난리치냐고 따지고 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겠네. 좀 억울하네. 이렇게 하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넘어가고, 한 번 문제 제기로 제기한 걸로 야권 후보들이 그것도 또 한마디씩 해야 또 이 신문에도 또 실어주고, 또 이렇게 이런 거는 또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구나. 또 그런 재치, 이런 것도 또 보여주고, 이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저는 그래서요, 이거 가지고, 이거 더 이상 끄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힘 수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특이한 반응, 가수 이승환이까지 저 여기에 끼어들고 있어요. 가수 이승환이가 뭐라고 올렸느냐? 수술 부위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네요. 왜 그러냐면 이승환이도요, 이 왼쪽에다가 딱 이 반창고 위에다가 왕자를 딱 붙여놨어요.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린체 방송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논란이 지금 또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시태그를 쇼어미씀 이렇게 셀카 사진까지 올려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게시물을 조국이가 있다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페이북에 공유하고 있어요. 자, 이거 참 이거요. 이 외신 기자들이 보면, 야, 대한민국 정치판 웃기네, 웃겨. 한마디로 그렇게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자, 참고적으로요, 여당 그 비판의 수준을 한번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길 뭐라고 하냐면요, 이러다가 최순실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자, 이게 비교할 게 따로 있죠. 이렇게까지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비슷해요. 최순실 생각이 나서 웃었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무당층,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까지 비판하고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박영진이는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영화배우처럼 멋진 몸매를 가지고 싶은 청소년 시절 배에 왕자를 그려놓는 경우는 봤지만 자기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놓는 경우는 난생 처음이다. 아니, 왕자를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손바닥에 이 인공왕자를 윤석열 총장이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썼는데 그거를 갖다가 난생 처음 보네, 두 번 보네. 이거 참 수준 이하다. 예. 그리고 김남국이야, 본래부터 아주 엔티 윤석열이고, 김남국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수행실장인가 수행비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아무리 대선 후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뺏지라고 수행실장,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예. 그러면서요, 국정운영을 전문가에게 묻지 않고 무속인과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남국이 조국 문제나 똑바로 좀 대처하세요. 조국 문제. 예. 그리고 정청래는 또 빠지면 안 되죠. 예. 손바닥에 왕자를 쓰면 왕이 되냐. 차라리 왕자 복근을 만들어라. 이렇게 노력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강욱이는 또 뭐냐. 전복이 좋아하는 어부인 말씀대로 한겨. 이 정도로 글을 올릴 시간이 있으면요, 차라리 더구나 지금 국감기간이 아닙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뭘 하는 게 좋은지 거기 연구하라.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어요. 자, 저도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 아직도 열이 지금 안 내린 것 같아요. 이제 권투 게임을 빌어서 조수진에 대한 열받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조수진이가 자기를 갖다가 말하자면 비판하는 언플을 한 거와 관련해서 뭐라고 오늘은 이제 비판하고 있냐면, 권투인데 칼 들고 뒤에서 지르는 사람은 권투판에서 꼭 움직였다. 그래서 조수진이 그냥 가만두지 않고 뭔가 움직여 있다라고 하는 결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치판을 권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인이 권투 글러브를 가지고 권투하는 것 가지고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미 조수진 의원은 선을 한참 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이 대표의 페북 글에 윤석열 총장이 또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대결을 하는 권투판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아주 격한 감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당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상도수는 없다는 당 대표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그렇게 들이받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바로 들이받고 기자들에게 언플을 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자괴감을 느끼고 이 곽 의원이 잘못이 없다고 국민과 당원을 직접 설득해봐라.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수진 의원은 그러한 본인의 입장문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직후에 페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곽 의원 신상 처리 방식을 두고 이 의견의 차이로 지도부 간에 부협화음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일단락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제 곽상도 의원 얘기인데요. 이 곽상도 의원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조국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한 비판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정보 자료들을 많이 제보를 받아갖고 또 입수를 해서 폭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최근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그야말로 이 코로나 왕국에 본인이 문화예술인들한테 주는 긴급 예술 지원금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특혜받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곽 의원이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단체 사세행 잘 아시죠? 이건 전문 고발단체예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인데 여기에서 이 고발을 한번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최근에 이 관할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4일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단체에서 이거는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래서 지난달에 이 고발을 했는데 이 경찰 조사 결과는 말하자면 무혐의인 거죠. 불송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무혐의 이유는 바로 뭐냐? 고발인 측에다가 불송치 결정 내용을 설명해 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곽상도 의원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수집된 증거들은 언론 보도와 고발인 추측에 근거한 데 불구하고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근거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두 개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검찰에서는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죠. 여기에 관련된 지금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에 나섰어요. 이거는 뭐냐?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변호사 하나 소개시켜줘가지고 무혐의 받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 혐의를 찾아내려고 윤우진 사건을 지금 다시 또 수사에 나선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 윤우진 사건이 지금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윤우진 이 서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이 윤 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어제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천 영종도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지역 유력 인사 최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윤우진 서장의 정관계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요, 윤 총장을 압박하는 거겠죠. 이걸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 4월경이죠. 이 김은남 바사의 회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죠. 이 김은남 회장이 말하자면 자기의 측근, 옛날 국회의원 때 보좌관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반대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어요. 이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감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검찰의 강요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의 송치까지 지난 6월달에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김은남 회장이 회장직을 해임당했습니다. 이 해임 조치를 마사회 농림수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런 마사회장,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임명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코드 인사, 그야말로 캠코더 인사만 하다 보니까 이런 자질 부족의 인사를 갖다가 마사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친여단체의 회장 자리를 앉힌 거예요. 뭐 수억짜리 연봉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니까 인사정책 시작서부터 끝까지 망하고 있다. 이런 사례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